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아이들 학교 생활은 잘 적응을 했나요? 오늘은 교사이면서 두 아이를 모두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는 게 좋은지, 패스해도 좋은지, 학기 초에 어떤 경우에 학부모 상담을 신청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패스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제 답변은 가급적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워킹맘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 학부모 총회에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총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 아이 친구 엄마 중에는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면 학부모 단체 활동에 가입해야 돼서 강제로 하게 될까봐 일부러 학부모 총회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 가입 여부는 미리 개별로 신청을 받고 또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로 시키지 않기에 그런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학부모 단체 가입 희망 여부는 미리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받아 놓은 상태예요. 학부모 단체는 내가 활동할 시간이 있고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 학교를 위해서 봉사할 여건이 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저처럼 워킹맘이거나 전업맘이어도 시간이 안 되시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니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저는 저희 두 아이를 키우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학부모 총회에는 꼭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그때 딱 한 번 빠진 거 빼고는 거의 다 참석을 한 것 같네요. 제가 총회에 참석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면 학교 분위기, 아이 학교, 아이 교실, 아이 선생님을 뵐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1년 동안 소통하기가 편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말해주지 않는 아이들이었기에 아이들과 대화에 물꼬를 트는데 아주 좋았어요. 너네 학교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너네 담임선생님은 좀 친절하실 것 같던데? 라는 말로 아이와 학기 초에 소통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둘째, 학교 선생님을 직접 뵙고 선생님의 교육 철학, 학급 운영 방식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1년간 학급 활동에 대한 큰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었고, 선생님이 펼치시는 교육과정을 쓸데없이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총회 때 선생님이 학급 교육과정 소개하시고 마지막에 Q&A 시간에 궁금한 것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에 그 학교 행사나 학급에 관련된 그런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 수 있어서 저의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궁금해도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시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교사 입장에서 보면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궁금한 것을 여쭤봐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얼굴을 트고 직접 아이 선생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나니 가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소통 앱으로 선생님께 여쭙기가 좀 편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성향의 선생님인지 가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학부모 총회를 끝나고 선생님에 따라서 시간이 남으면 짧은 미니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따로 상담 시간을 내지 않아도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을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선생님이 보시는 우리 아이에 대한 첫인상에 대한 정보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이 작년 둘째 아이 고3 때 학부모 총회에 참석해서 미니 상담 때 우리 아이 생기부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1년 동안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 의논을 해드렸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면 좋을지 방향을 잡아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등 학부모님이시라면 학부모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아이 이전 학년도 생기부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학부모 총회에 꼭 참석하셔서 아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채워나갈지 선생님께 의논을 드리면 참 좋다는 꿀팁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도 내일 저희 학급에서 학부모 총회를 하는데요. 참석하신 학부모님 중에 시간이 되시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략하게나마 미니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와 같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10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중고로 갈수록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적기 때문에 가볍게 상담까지 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그럼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은 신청할까요? 말까요? 저희 학교는 올해부터 학부모 상담 주간을 따로 두지 않고 1년 중에 필요할 때 수시 상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 신청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원하는 시간을 제출하면 선생님이 스케줄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시간에 상담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상담 주간이 따로 있을 때는 그 시간을 놓치면 따로 상담을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특별히 상담할 내용이 없는데도 그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 의무적으로 신청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수시 상담으로 바꾸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기 초에 상담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학기 초에 반드시 상담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집 가정 환경 중에 좀 특이한 스토리가 있는 경우는 선생님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담 신청을 해서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중 한 분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다면 숨기는 것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의 가정 환경을 알면 무심코 아이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정환경조사서는 지면의 한계와 아이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적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가정환경조사서에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아이가 보지 못하게 봉투에 담아서 밀봉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우리 아이가 그동안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선생님께 상담 신청을 해서 선생님께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줄 거예요. 셋째, 우리 아이가 신체상 정서상 어려움이 있다면 학기 초에 상담 신청을 하셔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ADHD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알려드리고 주의사항 같은 것을 공유해드리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이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 아이를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학기 초 상담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의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찰이 끝나고 필요할 때 수시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선생님들도 3월 한 달 동안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너도 나도 상담 신청을 다 몰려서 해버리면 정말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학부모 총회는 가급적 가는 게 좋고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 신청은 제가 말씀드린 꼭 필요한 3가지 경우는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새학년 새학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해서 즐겁게 학교에 다니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